고3 경험이 있으시면 그냥 고개 끄덕끄덕 해주시고 여기까지 종이가 다 글자가 가면 찍으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게 되게 많았어요. 입시는 그냥 대응하고 예측하면 된다라고 늘 제가 지론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 작년에 교과전형이 열풍이 불었어요. 그것도 학교장 추천 45개 대학이 생기는 바람에 상향 집중하게 돼가지고, 그렇지만 올해는 경쟁과 무관하게 일정 부분 하락할 거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학령인구 감소가 4년 만에 다시 줄어드는 효과가 이제 드러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른쪽에 글자가 나타나는 건 2023년도의 제 예상이에요. 제 예상이 틀릴 수 있지만 작년에 교내 활동의 제약을 3년째 받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종합의 불안 심리를 가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1번이 더 성행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불확실성이 거의 해소가 돼서 두 번째 종합전의 경쟁률은 아쉽게도 치솟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요. 세 번째는 그 종합전형은 기본적으로 학생이 가고 싶은 수시의 기본 방향이에요. 상향 지원하는 거예요. 안 돼도 3개, 4개는 무조건 질러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욕구가 그대로 제대로 들어가서 적정 확보를 하게 되면은 역시 지원 경쟁이 폭증할 거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교과전형은 2023에 조금 더 완화가 될 거고, 경쟁률은 오르면 무조건 안 좋아집니다. 성적이 무조건 오르는 경향을 갖고 있고 합격이 어려워지는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전형의 변화가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많아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입학 결과는 두 번째고요. 첫 번째로 전형이 어떻게 변하고 학과의 인원이 어떻게 변하고 하는 그런 환경을 먼저 파악해야 된다라는 대학들이 특징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대학의 선발과 어떤 심리로 영향을 미칠 거냐에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제 입장이고요. 최저 충족의 변화도 있죠. 예를 들어서 총 최저가 높아지면은 달성하게 되면 합격률이 높아지고, 반대의 경우에는 반대가 된다는 그런 상식적인 것들을 또 생각해야 되니까, 최저가 하향되면 상승할 것이고 최저가 상향되면 하락할 것이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교과와 종합을 같이 쓰게 되는 수시에 또 돌입하게 되는데, 충원이 감소하면서 성적이 오르는데 가장 중요한 수능 최저 등급은 또 감소하게 돼요. 이해하지 못할 상황들이 막 벌어져요. 그런 것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데이터로 말할 수도 없지만 교사와 학생이 작년에 이상하리만치 입결 분석에 치밀하게 대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학별로 그런 특성을 좀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시 딱 하나인데요. 통합수능에 혼란을 가져오다 보니까 정시에 오히려 정시 가지 말자라는 수학 때문에 인문 자연이 그렇게 달라지면서, 인문은 정시를 가지 말자, 자연은 정시를 가자라는 것들이 상충되는 그런 현상이 좀 일어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실게요. 전형별로 고교 유형의 차별화 경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글자 수도 맞췄고요, 운율도 맞췄는데 제가 국어교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예쁘고 정확합니다. 근데 선생님들 이 종이 한 장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게 서강대 성균관대라고 생각해요. 전형을 보면 또 전형별로, 예를 들면 뭐 제가 서강대 성균관대 파트는 아니지만 정리하고 나서 보니까 전형별로 고교형의 차별하다. 예를 들어서 교과전형은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는 종합전형의 형태로, 이런 식의 분류가 조금 더 드러나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나중에 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두 번째는 학과별 통합 분리 모두가 어느 특성을 가진 그룹핑을 하고 있는 경향을 갖고 있는 대학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느끼셨나요? 역시 성균관대 중앙대입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어서 판단을 잘 하셔야 되고요. 입결만 보시면 안 되고요. 특히 엑셀 자료 하나, 유니브 같은 때
같은데 보면은 중앙대 경영학과 작년에 1.8에 합격인데 얘는 1.7이니까 올해 합격할 거다. 절대 이러면 올해는 망하게 되는 학교가 성균관대, 중앙대다. 그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계열별로 전공적합의 이원화 경향이 있어. 숙명여대가 서류형이 자연계 형태로 면접이 필요 없는 흐름으로 완전히 자연계로 바꿔버렸고요. 그리고 면접이 필요한 문과 아이들이 1단계를 통과하고 전형적인 면접을 치르는 그런 숙명인재 1, 2로 나누었죠. 그리고 상위권 대학은 아니지만 한국공과대학 있죠. 한국산업기술대학이 수학을 중심으로 내신을 따로 반영하는 이과 계열의 학생들을 모집하는 그런 경향들을 많이 갖고 있고 지금 생각나는데 중위권 대학은 서울의 대학은 아니지만 한신대학교 같은 경우에 수학만 반영하고 영어만 반영하는 그런 것들의 특성이 아직도 남아있는 게 세 번째 대학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번째는 학과별 일수 과목의 필수화 경향이라고 좀 이해가 되십니까? 내신이 1.0이어도 절대로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 대학이 네 번째 얘기인데요. 바로 서울대와 경희대라고 생각합니다. 경희대 이따가 말씀드릴 때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전형 간의 입학 결과가 적정화가 돼가지고요. 종합전형과 교과전형의 형태가 이를테면 내신이 같아버리거나 역전자 현상이 건대에서도 동국대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특히 건국대 같은 경우에. 결국에 경쟁률, 수시, 본질, 상승화 경향이라고 표현을 이상하게 해놨는데요. 원래 전통의 강자라고 할 수 있는 아무런 서류 제약도 없는 한양대 같은 학교가 2022에 다시 재도약을 좀 했어요. 이화여대는 최저가 있고 없고의 특성도 가지고 있지만 이런 흐름으로 좀 나눠봤는데 오른쪽을 보시면 상위권 대학이 각각 한두 개씩 이렇게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필연적으로 최저를 충족한다고 해서 절대 합격하지 못한다. 최저 충족은 더 이상 합격의 요새가 될 수가 없고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2.4 학생이 최저를 맞춰도 합격을 못해요. 연세대 고려대 뭐 그런 거죠. 최저를 맞춰야 되지만 그런 학교가 대표적으로 연세대 고려대이기 때문에 전년도 입학 결과에 충실한 그런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것들의 제목은 뭘까요? 학교장 추천, 이면서 교과, 이면서 서류평가가 있는 대학들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동국대학교 학교장 교과 60에 서류 40, 올해는 학교장 70에 서류 30. 이 서류 30이 부담스러워서 인천제일고등학교는 제가 담임들한테 동국대 애매하고 어렵고 이상하니까 지원하지 맙시다 했어요. 어렵고 힘들고 피곤하면 지원 안 해요. 이게 농담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제가 서강대, 성균관대, 한국외대, 서울대 모든 전형에 입결을 공개해 있었으면 좋겠다. 외면해요. 어려우면요. 어려운 학과 이름이면 우리가 외면하는 거 마찬가지로 입결을 공개할 때 성적은 더 오르고 한 번 형성된 성적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경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소리가 두려운 거죠. 작년 첫 해였죠. 근데 올해도 그 뒤를 이어서 건국대학교도 교과전형 100%를 없애버리고 서류 30을 다시 도입을 하면서 최저를 또 없앴어요. 그런 것들. 그리고 경희대학교도 아시다시피 좀 줄여서 죄송한데 글자 수 맞추느라고요. 교과평가 30%를 집어넣고요. 서울대학교를 본떴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서울대 정시의 교과평가 40이 들어가 있고요. 성균관대학교 작년에도 올해도 정량평가 80 내신에 정성평가 그 두 가지 영역에 10%씩 20%를 더했고 고려대 서울도 기존의 방식이긴 하지만 교과 80에 기존 서류 전공적 합성 포함해서 20%를 포함하기로 했어요. 작년에 지원하셨다면 부장님이거나 담임쌤이셨다면 저처럼 고민하지 않았어요? 이게 두렵단 말이죠. 그렇죠? 이것 때문에 망설이셨습니까? 망설이고 지원했는데 그냥 합격하는데 아무 지장 없었습니까? 올해 경희대가 추가가 됐고 건대가 추가됐거든요. 오늘 마침 제가 맡은 8개 학교 가운데서도 대부분의 학교가 이렇게 있어요. 그 말씀에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과목 선택 중요하고요. 위계 중요하고요. 전공적합 중요하고 필수 권장 중요하고 세특 중요하고 종합 의견 나쁜 놈이라는 표현만 없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괜찮다 싶으면 교과 100입니다. 그 결론이에요. 색깔이 다 달라요. 과목 선택 첫째, 위계 둘째, 전공 특강 세 번째, 필수 권장 과목 서울대가 지정한 그런 내용이요. 네 번째, 그리고 세특 중요한 거. 근데 평균적으로 2.5인데 세특이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들 우리 학교에서 2.5 정도면 종합전형을 어디를 가고 교과전형 어디 가는 거 대충은 알 수 있잖아요. 그 정도면 무난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선에서 문제가 없으면 교과백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저도 판단을 하는데 경제사정관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 고교 학점제의 방향을 이끄는 서울대의 흐름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아쉬운 건 딱 하나 있어요. 동국대 두드림이 있는데 건대 자기 추천이 있는데 왜 굳이 교과평가에 서류를 집어넣어가지고 피곤하게 하고 교과인데 예측 불가능하게 만드냐라고 하는데 좋은 학생들을 선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기존의 방식으로 무난한 학생들, 그러지 않은 학생들을 좀 제외시키기 위한 것 뿐이다 라는 게 제 말씀의 결론이에요. 듣고 보니까 뭐 아무런 느낌이 없으시죠? 아무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그죠? 그냥 지원해도 될 것 같아요. 지원제 볼게요. 시간 좀 전략해서요. 뭐 이런 특징이 있는데요. 이거 다 읽을 수 없고요. 이것도 다 읽을 수 없고 지역균형, 논술자료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논술을 생략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수능최저, 지역균형, 교과전형 바뀌지 않았어요. 다빈치형이 있고 다빈치는 이따가 또 표 한 장으로 말씀드리고요. 통합 역량도 있고 탐구형도 있는데 다빈치 탐구형은 딱 한마디씩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대학에서 말하는 사정관들이 말하는 것들을 종합한 의견이거든요. 제 의견이라기보다는 모든 설명이 다 그러거든요. 뭐 다빈치는 공부 잘하고 내신 좋고 활동 좋은 다방면에 좀 뛰어난 제너럴리스트, 일반적으로 뛰어난 아이들이고 탐구형은 스페셜리스트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빈치는 일반고고 탐구형은 특목고 자사고입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저는 그렇다고 봐요. 거의 틀림없이. 그런데 다행인 것은 탐구형의 일반고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거의 모든 대학은 8개 대학은 일반고냐 특목고냐 자사고냐를 반드시 판단을 해야 돼요. 그 위에 있는 서영고, 서성환이, 중국에서도 무조건 다 마찬가지고요. 여기서부터가 여기까지는 표가 아마 있을 겁니다. 작년에 세기합 7이었고요. 올해도 그대로 세기합 7이었어요. 세기합 6에서 세기합 7로 수학을 생각하게 해가지고 인문이 굉장히 고전할 거라고 예상을 해가지고 중앙대에 과감하게 한 4명, 5명 정도 도전했거든요. 150명 재학생이 4명, 5명의 2점대 초반까지 했는데 2명밖에 합격을 못했는데 많이 놀랬는데 입학 결과를 보니까 세계합 6에서 7로 완화시켰다고는 하지만 수학의 어려움 때문에 고전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48에서 64.5%로 수능 최저를 충족시켰어요. 그래서 조금 놀랬죠. 자연도 올라갔고요, 안성도 올라갔고요. 근데 올라갔는데도 안성은 이번에 수능 최저를 폐지했고요. 중요한 건 이건데 필요하시면 이거 하나 찍으십시오. 조금 더 정리를 해봤는데 인문이 2년 작년, 재작년 경쟁률이 8.3에서 11.9로 올랐죠. 자연이 12.9에서 17.8로 올랐고요. 최저 충족률을 보시면 48에서 64.3%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최저 충족률을 많이 높였기 때문에 내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인문도 최저 충족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상은 했죠. 경희대는 언제나 80% 이상 최저 충족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중앙대는 좀 요동치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저 충족에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고 충원율이 높아졌어요. 충원율이 높아지면 또 성적이 약간은 하락해서 비슷한 성적으로 가야 되는데 중앙대는 모든 게 다 올라서 5월달에 발표하는 입결을 애타게 기다렸었죠. 그 결과가 1.6 평균, 1.6 평균, 1.58 평균, 1.58 평균이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 지점은 거의 비슷하고요. 그 뒤에 있는 편차만 조금 다를 뿐이고 진로도 3과목 이상 포함을 시켜가지고 교과평가를 했잖아요. 진로 A를 맞은 학생이 96% 정도였고 하는 것들을 좀 드러낼 수 있었어요. 네, 중요한 건 이거죠.
중앙대의 변화는, 중대 변화는 이거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각 대학에 6개 대학에 종이 한 장씩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어제 그제. 빨리 읽어볼게요. 교과전형에 입결이 떨어지지 않고 올라갔던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려 2,822명이 지원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첫날부터 경쟁률이 늘어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높아지면 어떠한 예측도, 도표 또는 그런 지표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작년에 그 결과로 드러났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9대1에서 12대1로 올라갔고요. 고교 추천에 10명까지 지원하고 하는데 7명에서 10명 꽉꽉 채워가지고 지원하는 학교가 훨씬 늘어났다고 하죠. 6.1% 재작년에서 28%, 올해는 20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무제한의 건국대라든가 학교장 추천에 인원이 늘어난 거, 이런 것들은 입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학교 대학에도 많이 물어봤고 대학의 설명에도 많이 들어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은 거의 영향력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경쟁률이 맨 처음으로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중앙대 변화는 국영수사, 국영수관대, 국영수사과로 공식적으로는 바뀌었어요. 이것만 해도 0.12 정도는 하락할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어느 자료에는 국영수사과로 나와 있는데 전년도 자료는 분명히 문과는 국영수사, 이과는 국영수과였어요. 가장 중요한 건 중앙대가 지역균형 내신 교과전형에 전공 개방이라는 묘수를 꺼냈다는 사실이에요. 이 전공 개방은 쉽게 말해서는 학과제가 아니라 학부제로 모집한다는 거죠. 이것을 굉장히 좀 위험하게 생각하는데, 아시다시피 5개 학과로 나눠지던 것을 한 개의 학부로 묶어가지고 지원하게 할 때 어떤 안 좋은 점이 있죠? 조금 하위 학과, 선호하지 않는 학과도 성적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서 학부가 학과로 나뉠 때는 경쟁률 상황에 눈치 작전도 포함해 성적의 하락의 가능성이 많거든요. 근데 그것을 묶어놓으면 성적이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다는 게 굉장히 우울하게 만들어요. 그게 성균관대의 계열 모집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학과 모집을 그렇게 쓰라고 했고, 학과 모집 안에서도 전공을 바꿀 수 없는 학과로만 써야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올해의 경향은 계열 모집으로 쓰세요라는 시그널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중앙대학교도 전공 개방이라는 이름으로 학과제에서 학부제로 바뀌었다. 그래서 작년도와 올해 입시왕을 펼쳐놓고 두 개를 맞대놓고 어떤 인원의 변화가 있는가가 가장 중요해요. 다 필요 없고 5번이 제일로 중요합니다. 6번을 보시면 지역균형의 모집 경영 형제가 25명이 늘었으니까 어차피 중대 25명 늘어난 경영 경제로 쓰려고 했다면 좋아요. 쓰시면 됩니다. 전년도 입결을 보시고. 그런데 인문이나 사과는 54명이 줄어들었다는 걸 생각하시고 위험하다. 0.23은 더 올려 잡아야 된다라고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종합 다빈치, 종합 탐구형 묶어서 173명이나 줄었어요. 그러면 한 명이라도 더 일반고 학생이 줄어든다라는 결론입니다. 이렇게 평균이 1.8에서 2.06, 1.66에서 1.87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인문 9개를 묶어놓은 거고 사과 9개를 묶어놓은 거고 경영경제 6개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그냥 한번 싹 들을 뿐이지, 우리 학생이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데, 우리 학생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데 이건 필요가 없어요. 내 학생이 지원하려는 사회복지 그거 하나 알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그것으로 자세히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자연계고요. 전체적인 평균이 1.54에서 1.66이 70포인트까지예요. 저는 70포인트 아래는 보지 않아요. 선생님들은 보십니까? 대교육을 통해서 100%까지 가면 더 위험하잖아요. 70포인트 아래로는 얼마나 많이 형성되어 있냐는 것은 그냥 판단할 뿐이지 70포인트 정도까지만 늘 지원하게 하거든요. 재작년 1.6272에서 작년 1.5466으로 대부분이 상승했다는 게 좀 놀라웠어요. 상식적으로 성균관대, 서강대학교 교과전형이 생기면서 충원이 늘어나고 학령 인구도 감소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중앙대뿐만 아니라 모든 게 성적이 올라가서 올라간 성적에 주식으로 따지자면 상한가를 치고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려올 일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쟁률부터 모든 학교, 상위권 학교들이요. 이렇게 봤을 때 개발 학과거든요. A4 용지 한
한 장짜리를 한 3분의 1로 지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평균이 1.8, 1.8, 2.1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지고 있고요. 70% 컷이 이 정도가 돼요. 대학 평균이라고 써있죠. 그 옆에는 50% 컷은 어디가에 나온 거고요. 70% 컷은 또 어디가에 나와 있는 거예요. 50% 컷, 70% 컷을 어디가에서 공개하니까. 그래서 대학 평균을 좀 비교해서 같이 보는데 어디가 공개하기 전에 대학에서 공개한 것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확인해 놓은 것이니까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은 확실히 올라가는 게 맞고요. 독일어 문학이 2.4 정도로 70% 컷이 좀 내려온 거 말고는 좀 어렵다는 건데 중요한 건 이거죠. 보이시죠? 전공 개방이에요. 이 인문에 9개 학과가 있거든요. 국문, 영문, 동문, 프랑스, 러시아, 일본어, 중국어, 철학, 역사예요. 9개가 있는데 학생들이 좋아하고 특히 여학생들이 좋아하는 학과예요. 그런데 전체 학과가 7명, 15명, 4명 이런 식으로 56명을 뽑았어요. 그리고 성적은 2.0, 2.3 이하로는 떨어진 학과가 별로 많지가 않고요. 근데 이 56명이 올해는 36명으로 팍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러시아 문학이나 프랑스 문학이나 약간은 선호도가 떨어지는 학과가 지정이 된다면 그런 학과가 성적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으니까 예컨대 이 9개 학과를 묶었을 때 평균이 1.88에서 2.0이면 올해는 1.88이 70% 선에 거의 근접할 거다라는 게 거의 틀림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다만 조건은 경쟁률이 9.49대 1 미만으로 형성이 되면 떨어질 수도 있지만 경쟁률이 마지막 날 오전까지 오른다면 이건 분명히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앙대는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공개방이라는 것으로 바꿨고 또 어떤 학교는 전형을 일반고 학생들은 교과 쪽으로 몰아놓고 자사고 특목고 학생들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점점 그 인원을 늘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고려대가 모든 전형을 중복 지원을 허용했고 연세대가 중복 지원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는데 왜 연세대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들었을까를 생각해 봤거든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일반고만이 중요한 학생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고도 절반 정도는 모집해야 되겠지만 자사고 특목고 학생도 소중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함께 지원하지 못하게 황금 분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중앙대가 거기에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인문계열은 전년도의 입결보다 훨씬 더 올려 잡아야 된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사과대도 그래요. 사과대도 22명이나 감소를 하거든요. 아예 전형 자체가 인원 자체가 성적이 올라가게끔 만들어진 구조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회과학을 좋아한다고 해도요. 교과 전형은 좀 낮은 학과로 도전해야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대신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나 공공인지 학부를 지원할 것 같으면 전년도 입결한 선생님들도 다 다른 책자도 있고 제 거 이것도 있고 다 있으니까 보실 수 있을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는데 중앙대에 중요한 거는 바로 이거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린 게 중경외식, 원동호식이 다 한통속이에요. 학생으로 따지자면 우리 반에 1등짜리 단 한 명한테 해당이 되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들으시면 졸릴 겁니다. 그래. 사실 다 한통속이라고요. 요즘 광고에도 나오는데요. 사범대도 그렇죠. 이거 전부 다 정밀하게 따져보셔야 되고요. 어떤 분께서 유아교육과를 쓰려고 하는 우리반 학생이 생각나는데 이 사진 하나를 딱 찍는다고 해요. 이 사진 한 장이면 이 한 컷이면 완벽한 상담 자료예요. 그것들을 마련하려고 학생들한테 주려고 이런 자료를 만드는 것 뿐이고요. 3개는 4개는 5개는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인구 변화되면서 전형에 변화되면서 이렇게 놀라운 변화들이 있는데 3년까지 내려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90년대 수능 문제 풀어봤자 너무 쉬운 것처럼 마찬가지죠. 2년 동안만 보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해도 너무 했는데요. 교과 전형이 어떻게 17대 1, 27대 1, 37대 1이 없죠. 교과 전형이 27대 1이 기본적인 그 건국대 이런 데는 아무래도 작년에 이상한 열풍과 불안 심리가 작용해서 너무 높아졌다. 그 높아짐을 어떻게 낮출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유아교육 보세요. 7.2대 1인데 12.4대 1로 올라가다 보니까 3.1까지 최종 합격했던 것이 2.1에서 끊겨버렸어요. 70%까지가. 그러면 올해는 이게 다시 역전돼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잖아요. 학과들도 해거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떨어질 것이냐라고 하는 건 예측을 못하니까 오로지 경쟁률에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월 17일 날 마지막 경쟁률까지 보고 지원하셔야 돼요. 모든 전형을. 그런데 학생들은 절대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지원 안 하면 불안해요. 그래서 엄마 카드 가져오게 해서 학교에서 내 자리에 앉아가지고 지원하게 해야 되고, 심지어 그것이 학교장 추천이라 하더라도 학교장 추천 바로 취소해버리고 또 다른 학생을 올리는 9월 17일 날 마지막 날까지 교장선생님한테 17차 학교장 추천 최종 결제까지 작년처럼 하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작년에 수원대요. 학교장 추천이 있었고 학교장 추천이 아닌 교과전형이 있었어요. 첫날부터 학교장 추천이 아닌 교과전형이 최저가 있는데 경쟁률이 10대1이 넘었어요. 그래서 애들을 부랴부랴 찾았어요. 학교장 추천 경쟁률 4대1도 안 된다. 마지막 날인데 이거 지원하자. 너 좋아. 비어있으니까 그래. 교장선생님 허락해주세요. 이렇게 해야죠. 이미 약속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8월 30일까지 학교장 추천을 마감하는 선생님들 학교가 계신다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누구를 위한 학교장 추천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올해는 다행히도 마감 끝나고 추석 끝나고 17일까지 한 주 동안을 편안하게 할 수 있게 만들었으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분 남았네요. 다른 얘기 안 했는데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누가 제 자료를 볼 거고 누가 제 말씀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너무 소중한데 이거 빨리 넘어가는 것도 정도가 있죠. 네. 아니요, 그냥 제가 말씀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넘기면서 볼 테니까요. 그냥 주마간산이라고 탓하지 마시고 자연 증가했다. 중앙대 자연 증가했는데 중앙대는요 그냥 편안하게 쓰세요. 변화가 없어요. 인문이 이렇게 줄어든 전공 개방 때문에 그것만 신경 쓰시면 되고 전년도 입결은 보시면 됩니다. 또 책자도 가지고 계시고 홈페이지도 있을 것이고 중앙대, 경희대, 동대 홈페이지 책자 다 있는데 너무 많아요. 70페이지, 80페이지 가까이 돼요. 그걸 정리를 또 하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놀라요. 1.4, 1.5 화학신소대공학 중앙대 1등이 화학신소대다. 언제나 변치가 않는다. 이런 것들 좀 보시고 그러니까 과연 2.1까지 떨어졌던 게 작년에는 1.5로 끝 쳐버렸는데 70%가 이 뒤에가 얼마나 있든지 간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 아직도 이해가 안 되고요. 인천에 오신 중앙대 사정관께서도 6가지 이해 못할 일이 벌어졌대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본인도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고 저도 같이 얘기하면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는데 안성은 성적이 그래도 이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중앙대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최저를 없애면서 조금 더 내신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의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성이 폐지가 됐는데 폐지가 됐어도 수능 최저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경쟁률에 따라서 그대로 유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다비치는 이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일반고 등록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종합전형에 공개되는 학과의 평균을 절대 넘지 말자라는 것만 지키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자료는 입결 자료는 많이 있죠. 제가 입결 자료만 띄울 것 같으면 오늘 설명에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입결을 생략하고요. 시간도 그러니까. 그리고 탐구형은 조금 다행인 게 23%까지 간 적이 있어요. 일반고가 3년 전에 23%만 합격했어요. 10명 중에 2.3명만. 그런데 많이 올라왔다가 약간 떨어졌어요. 그래서 일반고 등록에 그 탐구형의 학과에 5명을 뽑는데 2명 이상은 일반고가 아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어문계열은 일반고의 것이 아니다. 절반 이상은. 요즘에는 사과도 그렇다. 요즘에는 경영도 그래요. 그럼 어디를 편하게 쓸 수 있죠? 일반고의 라이벌은 외고잖아요. 또는 국제고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늘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입결은 충분히 나와 있는 상태니까요. 이 평균선만을 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사람도 교과전형이라면 안 그러겠는데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학교가 내신 평균만 공개하는 거 그 이상으로 바라지도 않아요. 그렇죠? 70%가 있다고 해도 그건 일반고가 아닐 테고 하기 때문에 그 평균만 지켜주면서 하는데 우리 학교는 평균 이하로 3.7도 다빈치 합격했는데